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본서 과정으로 책을 나가는데요. 입문서 나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서 책이 늘 자주 언급되는 것들을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다. 이것도 더 요약집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범위가 넓으니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고 싶은 만큼 또 꼭 합격하고 싶으면 이해하고 반복이 정말 중요하다. 이해하려면 잘 들으면 된다. 영화 보듯이 쫙 보고 그러다가 졸리면 하품도 하시고 기지도 피시고 그래도 졸리면 서서 왔다 저 뒤에서 왔다 갔다 들어도 된다. 내 수업만큼은 뭔선지 이해하실 거고, 일단 이 책을 기본적으로 넘겨보면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그 주택가에서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 번 해서 요 내용을 좀 한번, 이 책을 공부하려면 이걸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이라고 있어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것도 한번 안 읽으면 진짜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은 있지. 근데 합격 못 하겠죠. 여기 보면 27개 어땠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보면 나와요. 뭐에서 몇 문제 쫙 나오죠. 예를 든다면 건축, 그 아래 도표에서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몇 문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철근 콘크리트가 4문제 나왔네요. 그죠? 그 중에선 그래도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래 건축 설비에서 보게 되면 급수 설비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저 아래 가서 냉난방 설비에서 5문제, 이런 것들 나왔고, 어떻게 비율도 나왔고, 그렇고 이제 그 옆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28회 수험 대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 이 책을 공부하면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지. 그리고서 이제 첫 페이지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네. 첫 페이지가 20페이지로 나와 있죠. (20페이지에) 보면 제1장 건축구조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은 전체적인 이론,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총론에서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근데 이제 거기 그 20페이지에 보면 목차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구조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전체적인 장별로 있는 거고, 그 중에 건축구조 총론에는 1절이 용어의 정의, 뭐 2절에 건축구조 분류, 3절이 하중강력, 4절이 내진 설계. 그래서 그 오른쪽에 단원 길라잡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건축구조 총론에서는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주로 건축구조의 분류와 하중과 응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문제가 쉽게 출제될 경우 건축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구조의 분류와 하중과 응력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된다. 그 아래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죠. 건축구조의 분류하고 하중과 응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늘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내가 이걸 보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장이 바뀔 때마다 나가 같이 안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봐도 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지 되는 거고, 나는 수업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제1절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를 보면 01번에 건축물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물 이미 우리가 입문서에서 이걸 다 설명을 했어.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소리는 뭐야?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도 건축물이고 지붕과 벽이 있는 것도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우리 지하 상가에 가보면 상가도 있지만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행 갈 때 타는 차가 있죠. 카라반이라는 거, 그죠? 근데 그건 가서 집처럼 됐지만 움직이잖아. 땅에 정착이 안 됐잖아.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더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등장하게 되고 우리 1차 과목에서는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고 2차 과목엔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에 있는 거다. 불. 자, 이거 집안선이라고 하면 기초가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기초가 있을 거예요. 기초가.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겠죠. 자, 이제 주요 구조를 설명해 보면 요걸 갖다 우리가 지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붕이다. 그럼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재. 우리 강의실도 여기 수직으로 있는 거. 수직으로 들어가는 부재를 갖다가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수평 부재를 갖다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기둥은 수직 부재고 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수평 부재는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힘을 이 밑에 있는 벽이 받쳐줄 수 있으면 이런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2층 콘크리트 바닥판, 1층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이걸 바닥판. 그 다음에 이 계단이 있죠.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단이라는데 계단은 계단인데 주요한 계단에서 주계단. 이게 6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주요 구조부에는 6가지가 있는데 2차 과목 시험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이 중에 4개 넣고 엉뚱한 뭐 기초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요. 기초는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주요 구조부 아닙니까?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불하고. 땅 속에 있는데 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요 구조에 안 들어간다. 이거 말고도 뭐 기둥은 주요 구조인데 사익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 얇은 기둥이 있거든. 그런 걸 사익 기둥, 색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어쨌든 6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지문을 보자고요.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 기둥, 취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기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그거 다 머릿속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정리하는 게 편하다는 거지. 뭔 소리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02번에 건축구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우리 임서 들어갈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시설개론은 건축구조하고 건축설비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는데 건축구조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다. 건축설비는 신경계통, 혈관 이런 것들이 건축설비고 이제 이 건축구조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다 이거지. 그게 이 기둥, 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뼈다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교재로 가서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면요. 건축구조란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 자체와 적재물의 무게 및 지진이나 풍압력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한 저항을 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기둥, 보, 벽 등 건축물의 뼈대를 말한다. 됐죠. 이제 그 아래 건물 부위별 용어인데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나는 이제 수업하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맨 아래 보면 배관 맨 아래 그림에서 맨 아래 좌측부터 보면 배관 피트라고 있는데 배관이 뭔지는 알 거고 피트는 그 배관들을 모아두는 것을 배관 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기초 우리 입문서에서 배웠는데 앞으로 배우게 뒤 가서 배울 거고 독립기초 우리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해 보면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하죠. 온통기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지중보 보는 수평부재잖아요. 근데 땅 속에 있는 보를 지중보라 이런 얘기 했었고 또 난 기본서 과정 들어왔어요. 안 들었는데 그럼 설명하게 될 거다. 줄기초도 있고 이제 그 독립기초 위에 보면 지하 바닥 이렇게 있어요. 지하층 바닥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왼쪽에 그 위에 왼쪽에 보면 지하실 벽도 있을 거고 기둥도 있을 거고 그 오른쪽에 계단도 있고요. 헌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좀 볼래요? 수직부재가 기둥이고 수평부재가 본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 여기 끝에 기둥과 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헌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거품을 설명할 때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그 위에 큰 보가 있고 1층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작은 보 있고 2층 바닥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큰 보, 작은 보를 일단 좀 구분을 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기본서 과정부터는 이제 시험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돼. 게시판에다가. 모르는 거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게시판에 있는 거고 질문하면 내가 최소한 오늘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날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급한 일 아니면 바로 시간 되면 내가 바로 올려주지만. 근데 보통 질문이잖아. 몇 페이지 어디라고 언급을 해주면 쉽게 답변이 됐겠죠. 그러면 이 소리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심화 과정 가면 일부러 답을 빨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면 좀 한번 고민해봐라.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런 거죠. 답은 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수직부재가 기둥입니다. 기둥. 이것도 기둥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거를 갖다 우리가 큰 보라고 얘기를 해요. 큰 보. 이 큰 보를 영어로 가더라 그러는데 G자로 표현해요. 뭐 G1, G2, G3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입니다. 이것도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입니다.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도 있다는 거야. 요 밑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그죠? 보하고 보를 잡는다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작은 보라고 하고 영어로 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B의 약자 B1, B2, B3 이렇게 남발을 매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둥은 수직부재고 보는 수평부재입니다. 더 그려본다면 땅 속에 기초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걸 기초 또는 기초판 이렇게 불러요. 더 그려보면 여기요. 이거 그리다 보면 감당 못해. 이거 진도가 늦어지고 이게 여기다 콘크리트 벽을 치면 그게 콘크리트 내력벽이라고도 하지만 옹벽 이런 표현을 써요. 뭐 계단도 만들고 하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최소한 큰 보가 뭐고 작은 보가 뭔지는 구분할 정도 돼야 되고 이 건물이 공사는 밑에서 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작은 보에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 이렇게 해서 큰 보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해요. 그러면 큰 보는 이렇게 와서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을 해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둥 철근은 이렇게 와서 기초에다가 이렇게 정착된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사는 밑에서 위로 하지만 거꾸로 여기 콘크리트 바닥판 있잖아. 여기 지금 6층
인데 여러분의 몸무게 책상 이런 게 여기서 하중을 가야. 그러면 맨 처음에 콘크리트 요 바닥판이 힘을 받아요. 바닥판. 그 다음에 작은 보가 힘 받고, 그 다음에 큰 보가 힘 받고, 기둥이 힘 받고, 기초가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이 받는 거겠죠. 순서가 이렇게 나. 하중 전달 순서가. 공사는 밑에서 위로 하지만 요 정도까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겁니다. 기출 예제라고 있는데 여유되는 사람 풀어보시고, 내가 그런 얘기해. 이제 이 기본 과정이 책이 한번 끝나면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갈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해.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하겠다, 시간도 되고 하면 풀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모르는 용어 나오면 답답하잖아. 고민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좀 어느 정도 알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만 열심히 듣고 준비하면 자연적으로 순서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 아래 이제 03번의 기초 얘기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시켜 그 하중을 직접 땅으로 전달하는 구조체의 한 부분을 말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반복되는 동결과 해빙 주기로 인한 건물 손상을 막기 위해서 기초의 바닥은 동결선 아래에 위치한다. 거기 보면 동결선 아래에다가 파란 글씨로 돼 있잖아요. 동결선 아래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기초랑 같이 기초가 지금 기초니까. 기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집안선이라고 해보자고요. 원래 집안선의 표시는 설계도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집안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면 여기 그라운드 라인에서 지혜를 딱 써놔요. 중심선이 있고요. 벽체의 두께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집안선에서 동결선 지켜서 미리 선을 좀 넣어놓으면 요게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기초판 밑선을 요까지가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요게 동결선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동결선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기초판 있고 그 아래 밑창 콘크리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잡석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의 명칭은 잡석이다. 요거는 두께가 50에서 한 60mm인데 이게 밑에 까는 콘크리트라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 이걸 갖다가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한다. 그러면 자, 집안선에서 보통 450에서 600 정도 올라가서 요거 콘크리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이 줄기초를 연속기초라고도 입문서에서 배웠었어요. 그럼 이 안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간다. 마주친 데에도 철근을 이렇게 넣죠. 이런 식으로. 이건 겉엔 콘크리트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왜 줄기초 연속기초, 여기 이제 벽돌을 쌓을 건데 벽돌 쌓기 전에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라인을 쫓아가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평면을 그릴 때 평면도라는 건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 거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평면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방이라고 치자고요. 여긴 거실이고,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 여기는 침실, 여기는 식당 겸 부엌, 여기 침실, 여기는 현관, 여기 뭐 테라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실 앞에. 그리고 여긴 정원. 이 평면도면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줄기초, 줄로 연결한 것처럼 연속돼 있다 연속기초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벽돌이면 벽돌 사면 예를 들어서 맨 겉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고 하는데, 외벽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꺾어쳐요. 빗물이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제 벽돌들을 여기다 쌓는 거죠. 공간 쌓기라든 일본 벽돌 쌓기를 하든 이거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을 기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기초 이렇게 부르고, 또 여기서부터 요 아래로는 지정 이런 소리를 한다고 배웠어요. 이미 사실은. 요까지는 기초고 요거는 지정. 그럼 요건 잡석이니까 잡석 지정, 요건 미착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부르겠죠. 기초가 얘기됐고, 그 기초 지문에 일본에 보면 건물의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고, 이 위에 있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지하고 고정시켜 그 하중을 직접 땅으로 전달하는 구조체의 한 부분을 한다.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던 지문이야 이게. 그다음에 그 아래 2번에 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동결은 어는 거고 해빙은 녹는 거잖아. 우리 설비 첫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도시물이 영도시 어로 바뀌면 체적이 9%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죠. 늘어나. 그 다음에 녹으면 줄어들죠. 그럼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이 벽이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결과 해빙 주기로 인한 건물 손상을 방지해서 기초의 바닥은 어디에? 동결선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게 기초인데 기초 바닥이 어디? 동결선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최소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부 지방은 120, 중부는 90, 남부는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아래 04번에 기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지붕, 바닥, 보등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하부 구조로 전달한 수직부재다. 이 건물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 작은 보 위에서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 그 힘을 밑으로 기둥이 받아서 아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을 보려고 해요. 2번. 요 2번 지문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둥은 높이가 최소 기둥 단면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직부재로 주로 합치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거죠.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여기다 표현해 보면, 요게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가 여기 써놨으니까. 기둥이 직사각형 기둥도 있을 거고요. 정사각형 기둥도 있을 거고요. 원형 기둥도 있을 거고 다각형 기둥도 있을 거야. 어쨌든 요 짧은 변, 이 짧은 변을 단변이라고 해요. 단변. 짧은 자. 긴 쪽은 장변이겠죠. 그럼 요 단변 길이의 1배, 2배, 3배 이상, 3배 이상이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2.9배는 안 돼, 안 되겠죠. 당연히.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사각형도 요 한 변은 똑같은 거잖아. 짧은 변이죠. 이게 몇 배 이상? 3배 이상. 원형 기둥도 요거에 몇 배 이상? 3배 이상 돼야 기둥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거고, 그 아래 이제 05번에 벽 얘기가 나와요. 05번에 벽 얘기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부재다. 여기 벽이잖아요. 여기 내부하고 요 벽 바깥쪽은 외부잖아요. 내부. 그죠? 여기는 내벽이죠. 이쪽하고 옆에 공간을 구분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에서 이제 기억할 게 있는데, 벽에는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내력벽. 조금 전에 여기 이 위에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벽을 내력벽 이런 얘기라고 했었죠. 내력벽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내에 설치되어
자체 중량만을 지지하는 비내력벽, 가로 열고 장막벽이 있다. 그러니까 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벽에는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힘력자죠. 내부에서 견디는 힘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버팅길 수 있는 거. 그러면 비내력벽, 이 B자가 아닐 B자야.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걸 갖다가 장막벽이라고도 하고 칸막이벽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벽 뽀개면 안 무너져요. 그죠? 이게 비내력벽이다. 장막벽. 우리 장막을 거더라, 커튼을 거더라 이거지. 커튼이 힘을 버티지 않잖아. 시선만 차단하고 이런 거지, 바람. 그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제 그 아래 06번에 슬래브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슬래브 또는 슬라브라고 돼. 발음이 차이.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이 차이야. 이 슬래브가 바닥판이라는 거죠. 바닥판. 이 콘크리트 바닥판. 그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 바닥이나 지붕을 한 장의 판처럼 콘크리트로 부어 만든 구조를 말한다. 바닥도 되면 지붕도 평지붕이라고 설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일방 슬래브, 이방 슬래브 구분한다. 일단 간단한 언급만 하면 슬래브에는 여기다 할까요? 일방향 슬래브라는 게 있고 이방향 슬래브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게 람다라고 읽어요.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뒤집었다고 보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변장비라고 하는데, 짧은 변과 긴 변의 비, 이걸 변장비라고 하는데, 변장비가 LX분의 LY가, 그럼 요 LX가 단변이고 LY가 장변이에요. B가 2보다 큰 경우 이게 일방향 슬래브라고 한다. 그러면 이방향 슬래브는 변장비가 LX분의 L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다. 이제 이건데 이제 설명을 한다면, 자,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보가 이렇게 있고요. 보는 수평 부재죠. 보가 이렇게 갑니다. 기둥은 이렇게, 기둥이 수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면도라는 게 바닥에서 1.2m, 5m를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위에 거 던져버리고 여기서 내려보죠. 저 기둥도 잘렸고 벽도 잘렸고 문도 잘리잖아요. 그죠? 이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이 보가 수평 부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단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변. 이 길이가 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LX, LY가 있는데 이건 순수한 스팬인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X야. 그러니까 단변의 별명인데 이걸 순수펜이라고, 순수한 바닥판, 순수한 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바닥판의 짧은 변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짧은 쪽이 L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수한 바닥판은 장변은 장변인데 이걸 L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 여러분의 몸무게나 책상 무게 하중을 가하면 힘이 사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물론 빗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는데 빗방향은 힘이 극히 미약해서 무시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들끼리도 인간 같지 않은 친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상종 안 해줘요. 그죠? 왕따로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주로
짧은 쪽하고 긴 쪽으로 힘이 주로 전달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단변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갖다 우리가 부를 때 주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근, 이 뜻은 주요한 철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도 힘이 늦게 도달하지만, 이게 짧은 쪽이 빨리 오고 이쪽으로 늦게 힘이 도달하겠지만 이쪽으로도 철근을 넣어주겠죠. 이렇게 이 철근을 갖다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배력근은 이거 힘력자야. 배는 뒷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정면에서 보면 정면도, 우측에서 우측면도, 좌측 보면 좌측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라고 하잖아. 그래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철근에서 배력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주근을 도와주는 철근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 주근을 단변 방향 주근 이렇게 부르고요. 이 배력근은 장변 방향 주근이라고 해요. 어쨌든 둘 다 주근이다. 이거 두 방향으로 힘을 가정하니까, 그죠? 주근은 주근인데 이건 단변방 주근, 이건 장변방 주근이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숫자가 요 단변이 예를 들어서 4,000이고 장변이 6,000이야. 그럼 요 단변이 4,000, 장변이 6,000이야. 6,000을 4로 나누면 4, 1, 4, 4, 5, 20에서 1.5 나오죠. 2보다 작잖아. 그게 2방향 슬라브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1방향 슬래브는 예전엔 몰랐는데 내 강의를 강의하는 사람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1차 강의 선생님도 2차 강의하시는 분들도. 네,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깊이는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못 봤을 거야 아마. 이게 짧은 변, 장변이겠죠. 당연히 LX, LY 이렇게 얘기했죠. 순수한 바닥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이 펄쩍펄쩍 뛴다면 힘이 당연히 이렇게 사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빗방향도 갈 거고. 근데 요 길이가 짧고 이건 기니까 거의 다 이쪽으로 힘이 다 전달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철근, 이쪽으로 하면 힘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주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단변방 주근인 거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이쪽으로만 거의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야.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LX와 LI 차이가. 그러다 보면 LX와 LI가 2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변이 3,000이고 장변이 9,000이야. 9,000을 3,000 하니까 3 나오잖아. 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1방향, 2방향 슬래브 할 때 2방향 슬래브는 주근이 두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1방향 슬래브는 주근이 한쪽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결론인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원래 심화 과정이 배우는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게 배우는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오는 거고 그중에 총론인데, 철근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은 철근이 감당하고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담당해요. 사실은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인장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철근은 인장력이 더 강하고 압축력이 더 강해요. 근데 인장력 감당하면서 철근 넣고 압축력 받는 것에 콘크리트 넣는다는 거야. 되겠죠? 근데 철근이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늘어났다 줄었다 감당하지만 이쪽으로 최소한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최소한의 철근을 넣어줘야, 이 최소한의 철근을 최소 철근비, 근데 이 최소 철근비가 온도에 생기기 때문에 온도 철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된 목적은 1방향 주근이 한쪽으로 가, 2방향 두 방향으로 가. 다만 일방 슬라브에서 최소한의 철근, 온도 철근 넣어준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옆 페이지에서 07번에 보호 얘기가 나옵니다. 일로 가보자고요. 쉬었다 할까요? 쉬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